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시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과 관련돼서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가 변화하고 좀 더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인권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이런 인권들이 등장했고 이 외에도 많은 인권들, 새로운 인권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 새로운 인권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교과서에 나온 이러한 새로운 확장된 인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3세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단원에서 공부했던 연대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왜 인권이 확장된다라고 얘기할까?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 공간이 변화하고 있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전염병 등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바로 주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권, 안전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주거 생활을 제공받을 그런 것도 개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그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가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 격차가 확산되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간의 그런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런 격차를 우리가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그걸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권 문제, 바로 정보 인권의 문제죠.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또는 정보화 시대의 어떤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와 기기를 우리가 제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제공받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힘든 현대사회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인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을 보면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주거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집이 없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증가하고 빈곤층과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거고 국가가 그런 주거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정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최소한의 어떤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그 주거로 인해서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주거 약자들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국가에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주거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바로 주거권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안전권에 대한 얘기고, 자,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권이라는 것은, 폭력을 비롯하여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히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전염병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것들도 역시 국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장하게 됐고,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미세먼지 황사,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이런 어떤 주거권이나 안전권이나 환경권, 문화권, 이런 것은 우리가 통틀어서 바로 어떤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범주는 어느 기본권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바로 사회권에 포함되는 거죠. 사회권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중시하고,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어떤 복지국가의 개념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잊힐 권리 또는 잊혀질 권리,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좀 더 확장된 인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어떤 확장된 인권의 개념이 있는지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권 3세대론과 연대권의 보장이라고 했는데, 카렐 바작이라는 사람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 세대로 인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세대 인권이란 바로 자유권, 평등권, 그다음에 참정권. 우리가 근대사회 접어들면서 당연히 어떤 국민이면 또는 인간이면 갖게 되는 그런 권리가 바로 자유권, 평등권이었죠. 그리고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진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점차 확대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겪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다. 자유권, 특히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라는 얘기 했었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든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 재판받을 권리. 그 다음에 이건 참정권에 관한 얘기죠. 자, 이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1세대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으로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 사회보장, 환경, 여가, 노동, 이런 것과 관련된 인권,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사회권과 관련된 겁니다. 사회권,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20세기 접어들면서 나타난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자, 1940년대 이후에 어떤 인종차별, 여성차별, 국가 간 빈부격차 등으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인류애를 가지고 더불어 또는 함께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각성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바로 뭡니까? 연대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결권이라든지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인도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한 지구촌에 살면서 여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권리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연대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1세대 인권에서 사회권, 2세대 인권으로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3세대 인권, 연대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인권,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그런 인권이다. 2세대 인권은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불간섭했으니까 이거는 자유권을 포함한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세대 인권은 사회권, 3세대 인권은 연대와 단결을 했으니까 바로 연대권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 내용 중에서 질문 한 개를 여기다가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함께 그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1번 현대의 인권 문제 했는데 자, 현대의 인권 문제 중에서 특히 주거권에 관한 문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주거기본법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최소한의 주거 기준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된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들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 자료에 나온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지 주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신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요 주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안과 최저 주거 공간 이런 모습들은 역시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모둠 토론을 통해서 모둠 활동지에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런 결과를 모둠 활동지에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활동 3번 교과서 113쪽 자료 2번과 그 다음에 자, 요 자료들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칠 권리와 알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했습니다. 이칠 권리가 뭔지, 그 다음에 알 권리가 뭔지 여기 나와 있죠? 자신과 관련하여 정보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칠 권리가 요즘 주장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칠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비롯한 개인 혹은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남겨두고 불리한 정보는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라고 부딪히고 있는 경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세 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